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광쌤입니다. 페이퍼 3 마지막이죠. 11월 마지막이고, 그리고 1번, 2번 이제 크게 두 문제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개념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 그냥 계산만 조금 복잡해요. 계산도 이제 유도 과정 형태가 될 거고요. 뭐 계산기는 거의 이제 사용하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시그마의 iq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늘어놓는 제곱수,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에 이때 q의 1일 때 이게 됨을 보이십시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대입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q가 2일 때니까 시그마 i 이퀄 1에서 n까지 이제 i가 되겠죠. 따라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n이 되고요.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이 등차수열이 합이 되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끝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q가 2일 때를 고려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n 제곱하고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때 이제 i 이퀄 1에서 n까지 가는 경우죠. 가는 경우에 각각의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값을 대입해서 여러분이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되죠. 우선 여기 이제 q가 2일 때니까 이걸 써 놓고요. i 이퀄 1에서 n까지 i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때 n이 1대, 2일 때, 3일 때니까 자, 1일 때는 시그마 1부터 1까지 이제 i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 그냥 1이잖아요. 그냥 1제곱은 1이죠. 이렇게. 그 다음 n이 2일 때 시그마 1에서 2까지가 되고 이게 이제 1제곱에다가 2의 제곱이니까 이게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n이 3이 되면 자 시그마 i 이퀄 1에서 3까지 이제 i의 제곱이 되고요. 1제곱, 2제곱, 그리고 이제 3이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게 이제 14가 되죠. 자, 요때 요 p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해당하는 p값은 이제 14가 되겠죠. 자, 이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 문제였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관계로 해서 만들겠다는 거고, i 이퀄 1부터 i 제곱의 n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 그때 각각 a1, a2, a3에 대해서 세 개의 방정식으로 한번 표현해 봐라. 자, 요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값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1이라고 하는 값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1이라고 하는 값은 n에 1로 주면 되니까 이렇게 a1, a2, a3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이제 5가 되잖아요. 5가 되는 거고, 자, 이때는 n에다가 이제 2를 대입했으니까 2a1, 그 다음에 4a2, 그 다음에 8a3가 되겠죠. 자, 이제 3이 됐을 때는 이제 14니까 넣어주시면은 3 넣어주면 되는 거죠. 3에 a1 그리고 9에 a2가 되고요. 그리고 27에 a3가 될 겁니다. 자, 요거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2번이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죠? A1, A2, A3를 찾으십시오. 이제 연립하라는 얘기고요. 요거에 대한 풀이는 그냥 가간법 이용해서 푸시는 경우가 있고, 크레머 공식을 이용해서도 이제 풀 수가 있는데, 크레머는 아마 이게 지금 값이 너무 커서 좀 아마 그냥 연립하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자, 그거 외에 그거 아니고 그냥 이거 알고 그냥 쓰셔도 돼요. 여기다 제가 이제 써드릴게요. 이 값은 i 이퀄 1부터 n까지 이제 i의 제곱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죠. 6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이 있죠. 자, 요건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잖아요. 여기 이제 n 세제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 6분의 여기 이제 세제곱을 뒤로 썼는데 좀 먼저 쓸게요. 6분의 2가 되죠. 요거 이제 n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n제곱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n제곱하고 여기 이제 n이 있으니까 n제곱에 2n제곱이 되니까 3n제곱이 되잖아요.
따라서 6분의 3의 n제곱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n에 대해서 a1은 그냥 6분의 1이 되죠. 그래서 6분의 1의 n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 쓰셔도 좋고,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a1이라고 하는 값은 6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a2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a3 값은 3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을 알면 i제곱에 대해서 1부터 n까지의 i제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수가 이제 세제곱으로 쓰이는데, 그들의 각각의 개수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이건 이제 수열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그 내용을 여기서는 지금 이거 표현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건데, 요거는 그냥 이거 연립방 정식에 해당하는 식이니까 이거 개수 3개 계산기 써도 되죠. 요거는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되고, 저는 이제 최대한 좀 계산기를 좀 안 쓰는 방향으로 해서 계산을 좀 후딱후딱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대부분 제가 이제 웬만해서는 계산기도 쓰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계산기 안 쓰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뭐 계산기만 두닥두닥 해봐야 개념 정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빼주면 되죠. 간단하게. 이제 계산이 좀 많이 연습하신 분들은 좀 빠르게 좀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지금 5라고 하는 값이 2의 a1이고 4의 a2가 되고 이제 8의 a3가 되고요. 요 위에다가 이제 a1을 없애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다 2배를 하는 거죠. 2의 a2 계산은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자, 요거 이제 빼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3은 이제 없어지고요. 2의 a2 플러스 6의 a3. 자, 이게 하나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개 비교하고 요거 2개 비교하는 게 낫겠죠. 따라서 세 번째 식에서 이제 여기 a1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3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빼주면 되는 식이니까, 따라서 14라고 하는 값이 3의 a1 플러스 9의 a2가 되고요. 27의 a3가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3이 되겠죠. 3의 a1, 3의 a2, 3의 a3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빼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이제 11이 될 거고요. 여기 이제 없어지겠죠. 따라서 6의 a2가 되고, 여기 이제 24의 a3가 되겠죠. 자, 이걸 4번으로, 자, 5번으로 해서 마찬가지 이제 요것도 이 5번에서 3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죠. 따라서 11, 6의 a2 플러스 24의 a3가 되고요. 요거 3배 해주는 거니까 9가 되겠죠. 그리고 6의 a2가 되고요. 그리고 18의 a3가 될 겁니다. 자, 요거 이제 빼주시면 되죠. 따라서 2는 이제 없어지고요. 요게 6의 a3가 되니까, 따라서 a3가 이제 3분의 1 나오죠. 자, 3분의 1 나오는 값은 요거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a3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은 이게 2가 되고 넘어가면은 1이 되니까 a2 값은 이제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a1은 원래식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더해주면 6분의 5가 되고 1이 되기 위해서는 6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뭐 이렇게 계산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 뭐 이렇게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거 뭐 2문제밖에 없어서 내용들을 좀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아마 그 시간 충분할 겁니다. 자, 이제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계산기 이용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자, 요거고 뭐 이런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좀 주어져 있던 이런 내용을 좀 더 이제 알아가면은 좀 더 이제 편하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좀 소개를 좀 드리면 다 아시는 거겠죠? 자, 생략하면 1부터 n까지입니다. 요게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확장이 될 수 있죠. k의 k 플러스 1 값은 요게 3분의 n의 n 플러스 1이고요. 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거 계속 가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여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게 컨비네이션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게 수열할 때 좀 깊이 들어가면 그것까지 다 해드리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아니고, 자, 여기에 이제 k 제곱이 있고요. 이게 위에 적어드렸죠. 6분의 n 플러스 1에 이제 2n 플러스 2 되는 식이고, 하나가 더 있죠. k 세제곱이죠. 이 값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되죠. 자, 특히 이제 이거는 위에 있는 이 k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쯤 좀 알아두세요. 1부터 n까지의 k에다가 시그마 k 이퀄 2에서 n까지 k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k 이퀄 이제 n에서 n까지죠. 여기 이제 이 k 값 다 더해주면 나오는 식이고요. 요것도 똑같겠죠, 그럼? k 이퀄 1에서 n까지의 k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그리고 2부터겠죠.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정리 한번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볼 때가 됐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정도는. 자, 이런 정도고요. 자,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fx라고 하는 함수를 줬어요. 이렇게 쭉 나열되는 이제 함수를 줘놓고, 자, 여기에서 얘를 미분하고 x를 다시 곱해서 차수를 늘려가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이제 fx가 주어져 있으면 그걸 한번 미분해서 x를 곱한 걸 f1. 다시 f1의 x를 구한 거를 미분을 해서 다시 x를 곱한 걸 f2. 이런 식으로 계속 연달아서 해나가겠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때 요게 이제 10원은 이제 보여달라는 거니까 f 프라임 x를 먼저 해주시고, 그러니까 1 더하기 2x 더하기 이제 x의 세제곱이었으니까요 3x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nx의 n-1 제곱이고요.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거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자, 요 값은 이제 x를 곱하면 되니까, 그리고 2x의 제곱이고 3x의 세제곱이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n의 x의 n제곱입니다. 자,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C에서 구한 요 내용을 이제 F1의 X라고 하겠다. 이제 이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겠다. 자, 요 내용이고, 이제 D번에 들어가는 내용은 F2의 X가 i제곱의 xi 요게 되면 한번 보여봐라. 이제 이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미분하잖아요. 미분해서 x를 또 곱하는 게 이제 f2의 x가 되는 거니까 요거 그냥 바로 하죠. 뭐. 자, 1인데 x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x가 되고요. 요거는 미분하면은 2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x가 되는데 x를 다시 곱하니까 x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 3만 떨어뜨리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n 제곱이고 x의 n 플러스 1제곱. 자,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떨어뜨리니까 n제곱이겠군요, 여기. 그래서 여기도 이제 2차가 3차가 되고 다시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니까 n 플러스 1이 아니죠. n-1제곱이었으니까. 저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이제 시그마 노테이션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i를 쓰라 그랬으니까 n제곱에 대해서 요거 1제곱, 2제곱, 3제곱, n제곱이니까 i의 제곱이 될 거고요. x에 대해서는 지수 부분이 1, 2, 3, 4 나가죠. 따라서 x의 i제곱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그마 아까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 이제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거였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이 수학적 기납법으로 좀 보여달라. 이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할 때는 이제 1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나가는 거니까, 그럼 Q가 1일 때, Q가 1일 때죠. Q가 1일 때 F1의 X가 시그마 I 꼴 1에서 n까지 i가 될 거고요. 그리고 x의 i제곱. 자, 요걸 얘기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주어져 있는 건 요 어디가 있죠? 여기 있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넣어서 여기 보여줬던 이 내용입니다. 자, 이 값이고 이게 성립하죠, 지금. 자,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K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그럼 FK의 X라고 하는 건 시그마를 그대로 써서 해도 되잖아요. N제곱에 여기가 이제 I의 K제곱이 되고, 그리고 X의 I제곱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걸. 자, 가정을 했다는 거는 이제 이걸 써먹는 거고요.
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k 플러스 1번째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얘는 이게 이제 어떤 값이죠? x의 f 프라임의 kx 값이죠. 자,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있으니까 요거 보여주면 되겠죠? 여기다 그냥 쓸게요. 자, 요거 하면은 x는 대 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미분하는 거잖아요. 요거 i가 뚝 떨어져서 나올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냥 나머지는 그대로 둘게요. 자, i 이퀄 1부터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k 제곱이 되고 x의 i-1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해주면 x를 이제 곱해야 되잖아요. x도 곱하고 너도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식이 어떻게 되죠? i 이퀄 1부터 n까지. 자, i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i의 k 플러스 1 제곱이 될 거고요. x가 들어갔으니까 x의 i 제곱이 되겠죠. 자, 이 모양이 q 대신에 k 플러스 여기다가 k 플러스 2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이제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 따라서 q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 자, 요걸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이제 보여준 거고요. 자, 이제 그렇게 조금 해놨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는 자, 요거는 왜 줬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다 쓸게요 그냥. 자, 이제 세 번째는 그냥 그 x가 1일 때죠. x가 1일 때에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보여주면 되니까 여기에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은 x의 1이잖아요. 따라서 시그마 i 이퀄 1에서 n까지 그냥 i의 q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 시그마에 대한 성질이죠. 표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 이제 그런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fx가 1부터 시작을 해서 n까지다.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여기부터 1이기 때문에 전체 항수는 이게 이제 n 플러스 2랑이 되죠. 자, 이거에서 이걸 이제 그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로서 이 fx는 이 등비수열이 합으로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걸 좀 보여봐라 이제 이건데 sn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r 값이 이제 뭔지에 따라서 1-r 여긴 지금 x가 이쪽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x 값을 지금 이제 1보다 큰 걸로 본 거죠. r 값을. 따라서 r-1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이제 1이 요거 이제 우리가 그냥 요거 식을 그냥 써주면 이렇게 이제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a1 값은 1이 되는 거고 n이라고 하는 항수는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r은 이제 x로 대체해 놓으면 되겠죠. 따라서 저 fx라고 하는 값은 이제 x-1분의 첫 번째 항은 1이었으니까 필요 없고요. 그리고 x의 n 플러스 1 제곱의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거 이제 보여줬습니다. 여기 이제 2번이었죠, 이게. 자, 이걸 이제 보여줬고요. 자, F번은 이제 뭐냐면 F1X죠. 이제 fx를 이렇게 뒀을 때의 이제 F1X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보여달라는 건데 이건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그래서 이제 F번에 해당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했던 F1의 X 자, 원래 있던 식에다가 이제 미분을 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 X를 곱했던 식이죠. 따라서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x의 제곱이 됐죠. 여기 이제 미분했다가 x를 곱하는 거니까. 그리고 3x에 대해서 이제 제곱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제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나가고 n에 x의 n-1 제곱인데 x를 한 번 더 곱하니까 n 곱하기 x의 n 제곱 이렇게 되는 꼴이었죠. 자, 이제 이 식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모양을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f1x를 이걸 또 다 더해봐라. 자, 이 내용인데요. 요거는 여기 이제 뭐냐면 일명 파워 시리즈죠. 이게 이제 몇 급수예요, 몇 급수.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몇 급수인 파워 시리즈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 등차 곱하기 이 등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죠. 이제 기준은 원래 있던 식에다 이제 공비를 곱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x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곱해서 쓰는 식인데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됨을 보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따라서 x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자, 곱해주시면은 이 그 몇 급수는 이게 등차 수열에 뭘 이용하는 거냐면은 이 공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 2, 3, 4니까 공차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x를 곱함으로 해서 이제 항을 맞춰서 당겨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x가 이제 x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2x의 제곱은 이제 2x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n-1에 대해선 x의 n-1제곱이었으니까 x를 하나 곱하면 x의 n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값은 x를 곱하면 n 플러스 1제곱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이거에다가 이제 이 전체 값을 이제 뭐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값이고요. 요거를 빼주면 되죠. 자, 여기에서 빼주면 여기 이제 1-x의 f1의 x가 될 거고요. 여기 이제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자, 요것 때문에 이걸 쓰는 겁니다. 여기 요것도 이제 x의 제곱이 되죠. 자, 요것도 x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가서 여기죠, 여기. 이것도 x의 n제곱이 되고 마지막에 있는 얘만 이제 n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이제 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요거의 관계는 전체를 이제 그 1-x로 요걸 맞춰주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놓고 요걸 이제 반대로 해서 지금 쓰는 식이 이제 x-1의 제곱이라서 요거를 부호를 좀 바꾸는 게 나을까요? 그대로 써도 물론 뭐 그게 이제 상관은 없고요. 여기 이제 1-x가 있기 때문에 요걸 맞춰서 지금 해줄게요. 그럼 여기가 n항이죠. 첫 번째 항이고 그리고 1-x의 n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거에 이제 마이너스 n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f1의 x는 요거 이제 이 x가 지금 1이 아니잖아요. 1이 아니기 때문에 1-x를 싹 다 나눠주게 되면은 1-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것 분의 x의 요것도 그냥 일단 써줄게요. 자, 요거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x 분의 n의 x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 이제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통분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요게 x-x의 n 플러스 1제곱이잖아요. 자,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1제곱이고 1-x를 하나 더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그래주면은 여기 이제 1-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n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요거 들어가니까 요게 n 곱하기 x의 n 플러스 2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n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x 하나 있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 식인데 이제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결국엔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모양이 좀 딱 맞았으니까 요거는 바꿔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을 x-1의 제곱이나 1-x의 제곱이나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몇 급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거 이제 모르시면 안 되는 건데 몇 급수 정도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요거 자, 몇 급수 이거 죄송합니다. 자, 이거 이제 몇 급수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로 그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x를 곱해서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 모양이었고요. 자, G번은 이제 G번 같은 경우는 어떤 꼴이냐 극한을 x라고 하는 값을 지금 1로 접근해 갔을 때에 이때 이 f(n)x는 이게 어떤 꼴인지를 보여달라는 건데 이거 0이잖아요 지금. 이게 0이 되는 거고 여기 1 집어넣어주면 n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 1 집어넣어주면 1이 되니까 이게 0이 돼버리죠. 자, 요 꼴이 되는 거죠.
자, 요걸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 실제로. 자, 그 내용이고 자, 요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접근할 때 요식을 이제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죠. 따라서 x-1분의 미분하면 n의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요거 n 플러스 1이 떨어지니까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에 n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다시 이제 x가 0이 나오죠 또. 자, 1 집어넣어주면 n제곱 플러스 2가 되고 2n이 되고요. 여기다 1 들어가면은 마이너스의 n제곱에 마이너스 2n이고 요 1하고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또 0분의 0꼴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x가 1로 접근할 때에 자 2가 되고요. 2분의 이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니까 n에 n 플러스 2가 되고 n 플러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n에 n 플러스 1의 제곱. 요거 지금 요걸 빼버렸는데 요거는 어차피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넣죠. n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n에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x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0분의 0꼴이 안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제 x에 이제 1이 들어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2분의 요게 이제 요거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 있죠. 따라서 요거 뽑아주면은 요쪽은 n 플러스 2가 남고요. 요쪽은 이제 n 플러스 1 하나가 남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2분의 요건 이제 1만 남으니까 n의 n 플러스 1이라는 극한값이 얻어집니다. 요 내용이에요. 자, 됐죠? 뭐 특별하게 없죠. 이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 하나 해주시는 거고 한 가지 요거를 혹시라도 이제 모르고 계셨다면은 요거를 몰랐으면은 이제 좀 아셔서 아주 유용하게 좀 계산해 주시면 좋죠. 거의 일반회라고 보셔도 되는데 연습 한번 해주시면 뭐 금방 아실 겁니다. 자, 그런 정도 내용으로 해서 문제 1번을 끝내시면 돼요. 계산기 사용이 거의 없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아마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좀 상식을 좀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지금 m인 이 직선을 0에서 h까지 딱 잡아준 거예요. 이걸 잡아주고 그리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렸죠. 이걸 360도 한번 이제 회전했다. 그때 나오는 이 공면이죠. 이제 이 공면에 대한 넓이니까 건널비가 되겠죠. 그 건널비가 얘다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요거다 라는 이야기고, 자, 이거에 대해서 m이 2고 h가 3일 때 그 a 값이 18 루트 5의 파이가 됨을 한번 보여봐라. 자, 요건데 여기에서는 뭐 그냥 대입해서 그냥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요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y 이꼴 fx에 대해서 범위를 만약에 x를 a에서 b로 잡아줬을 때, 이때 이 곡선의 길이죠. 요거 그 L 값은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자 루트에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에 dx 이렇게 나오죠. 자, x 값이 또 다른 어떤 매개변수 t 값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dt분의 dx의 제곱이고 dt분의 dy 제곱이 되겠죠. 자, 그렇게 썼던 이제 기억이 나시겠죠? 자, 이거 하고 그리고 회전체 있죠? 이거를 이제 축을 회전했을 때 이 회전체에 대한 그 건널비예요. 자, 이거 이제 건널비이고 그 건널비는 요거는 2파이 r 있죠? 2파이 r. 일단 그 2파이를 생각하시고 a에서 b까지고요. 그리고 함수 fx, 자, y 값이 되죠? 이거의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 곡선의 길이에 해당하는 요 값을 여기다 이제 곱해 주시면 돼요. 자, 요 내용인데 이제 요거 정도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 풀고 이러실 때 좀 유리하겠죠.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고 이제 A번 같은 문제는 뭐 간단해요. 그냥 그죠? 특별하게 뭘 이렇게 많이 준 것도 없고 그냥 주어져 있는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m이 2다. 그럼 m이 2가 이제 y 꼴 2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h가 3이니까 범위가 0에서 3 사이야. 이제 이 얘기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그때의 이걸 x축 둘레로 회전을 시켰을 때의 그때의 건널비가 0에서 3까지죠. 자, 이제 y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x축 둘레로 회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dx잖아요. 자, dx에 해당하는 식이니까 이 y는 바꿔줘야 되죠. 여기 주어져 있는 y 값은 2x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곱하기 요거 m이 이제 2니까 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의 dx가 되겠죠. 자, 요거고요. 요거는 이제 다 끌어내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4 루트 5 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x만 남으니까 2분의 1의 x의 제곱에 0에서 3이 되겠죠. 자, 요것도 이제 약분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9가 되니까 이게 18 루트 5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내용은 이제 되게 간단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쓰이는 이 여기에 주어지는 적분은 이제 x 값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없겠죠.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엔 지금 이 콘이 좀 이게 원추잖아요. 원뿔이잖아요. 지금 요거 이제 돌려놨을 때 그 원뿔에 대해서 y 이퀄 mx고 x축에 대해서 360도를 이제 회전을 했습니다. 회전한 상태에서 첫 번째죠. 그러면 이 원뿔에 대해서 요 r 값이죠. r 값. r 값을 m과 h로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이제 이거니까 반지름은 당연히 뭐가 되죠? 여기 위에 이제 식이 있으니까요. 이걸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회전을 해놨으니까 여기 좀 그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에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죠? h일 때 각각의 h일 때에 여기 이제 얘네들이 각각 반지름이 되는 거죠. 전부 이렇게 이제 원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따라서 h일 때 여기가 이제 mh가 되니까 이게 반지름이 되죠. 회전체 할 때 이제 다 하신 내용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mh가 된다. 이제 요거였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높이인데 그 높이 L 값이라고 하는 거를 h와 m으로 한번 이제 표현해 보십시오. 이제 요거죠. 요거는 이제 모선에 대한 그 슬랜트니까 이제 그 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선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요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당연히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우리가 이 부분, 요걸 L 이제 이렇게 해서 요 길이가 H, 요 길이가 MH가 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따라서 요 길이 L 값은 L 제곱에 대해서 이제 루트가 들어갈 거고요. H의 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 이게 M 제곱에 H 제곱이 되죠. 자, H 제곱은 빠져나가니까 H의 루트 1 플러스 M 제곱이 될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적분을 이용해서, 요런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요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이 건널비가 파이 r의 l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를 한번 보여봐라. 이제 요거겠죠? 따라서, 그럼 a라고 하는 값은 2파이죠. 2파이가 되고 0에서부터 h까지였고요. 그리고 y 대신에 우리가 이제 mx를 놓잖아요. 자, 요걸 집어넣고 그리고 루트에 저게 1 플러스 m 제곱이 됐었죠. 자, 요거에 이제 dx인데 요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던 내용하고 이제 거의 똑같은 거라서 이거 전부 상수죠, 상수들이니까 이제 밖으로 뽑아내면 되잖아요. 따라서 요거 2파이 m이 있고요. 이게 있고 m이 있고 요것도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인테그랄 0에서 h까지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여기 이게 남는 게 x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자, 요런 모양이죠.
따라서 m 곱하기 루트의 1 플러스 m제곱이 될 거고요. 자, 요 부분이 이게 이제 2분의 1의 x의 제곱이 되고 0에서 h까지죠. 자, 요것도 이제 필요 없죠. 여기서. 따라서 이제 h의 이제 제곱만 되잖아요. 요건 필요 없고요. h의 제곱이 되잖아요. 자, 요거 이제 다 쓸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mh가 되게끔 m 하나를 이쪽에 주면은 이게 이제 mh가 되고요. h 하나를 여기다 주면 되겠죠. 따라서 h에 여기 파이 있죠. 파이 빼먹으면 안 됩니다. 루트 이렇게 1 플러스 m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요게 r이잖아요. 파이고 요게 r이고 요게 이제 l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증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모선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은 좀 계산하기 좀 편하네요, 이게. 그럼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좀 풀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것만 계산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으니까 요거 한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요거 모선의 길이 요 과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내용은 저기 위에도 있지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있고 직선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0에서부터 h까지 요 선이 하나가 있어, 이 얘기고요. 자, 선이 주어져 있을 때에 요 선이 이게 y 이퀄 mx야. 자, 요게 주어지고 이때 요 기울기 m 값하고 요 h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요 길이를,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게 이제 높이, 요게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h의 m이고 요 값을 이제 r로 본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길이잖아요. 요 길이. 자, 요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h의 루트 이게 1 플러스 m 제곱이 나오면 그러면 너에다가 이거 곱하기 그리고 이거 곱하기 그리고 파이를 해주면 건널비가 나온다, 그 얘기죠.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그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제 물론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했을 때입니다. 요걸 이렇게 돌렸을 때. 자, 요 내용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힌트를 얻어서 뭔가 좀 할 수 있었으면 상당히 좀 좋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건 이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였고, 자, 이제는 요거 이제 그 이렇게 반원이죠, 반원. 이제 반원이 주어져 있고 반지름은 r이고 그리고 이 y 값은 이제 이렇게 주어지겠다. 이 음함수 중에서 이제 한쪽만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dx분의 dy를 구하십시오. 요건데 요거는 이건 지금 y가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때의 내용이고 그냥 풀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의 형태를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원의 형태로 해서 그냥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즉 이제 C에 있는 거는 양변을 제곱해서 넘겨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의 제곱이 되잖아요. 요거 가지고 미분하시는 게 더 빨라요. 플러스 2y의 dy가 0이니까 여기에서 dx분의 dy가 이제 넘겨서 이제 2도 다 없애주고 여기 이제 x하고 이제 y가 있으니까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y분의 x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것도 이제 하나쯤은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굳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값을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지금 이 곡선이 있잖아요. y 이퀄 fx에 대해서 이제 x1과 x2 사이에 주어져 있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360도 x축으로 360도만큼 회전한 거, 그 회전한 거에 대한 건널비죠. 이게 공면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건널비가 또 이렇게 주어진다. 아까는 이제 간단한 이제 직선의 모양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런 그 공면이죠, 공면. 자, 이런 게 주어져 있을 때에는 우리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건널비를. 자, 이렇게 쓰고 있을 때에 자, 그때 D번이죠, 이제. 자, D번은 이 반원을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마이너스 r과 r을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돌려버리면 이게 이제 9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9가 나오는데 이때 요거죠. 요거 그 9의 건널비가 이거 4파의 r제곱이 됨을 요걸 이용해서 한번 보여봐라.
이제 그 내용이고요. 요것도 뭐 그 크게 적어될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a라고 하는 값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4파이, 여기 y가 있잖아요. 여기 요거 지금 여기 이제 2파이죠. 자, 요거고, 자, 여기서는 값이 지금 이제 그대로 써주면은 이제 요거잖아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r에서 이제 r까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y라고 하는 값은 이제 얘잖아요. 요거니까 요게 루트의 r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그리고 루트의 1 플러스 dx면 dy 여기 있잖아요. 따라서 요것도 지금 요거 바꿔줘야 되죠. 마이너스의 y라고 하는 값은 요거죠. 요거 요 값이니까 요거 바꿔놓으면 되죠.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여기도 써놨었군요. 자, 요거 분의 여기 이제 x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의 이제 제곱이죠. 이렇게. 자, 이거의 dx 아니냐. 자, 이거고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주면은, 다시 써서, 그러니까 2파이, 요것도 이제 바꿔놓죠. 마이너스 r에서 r까지라고 하는 것도 2배 해주면 되죠. 0에서 r까지가 되고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 요거 이제 통분해서 이제 보여주면 되는데, 자, 요 부분이 지금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잖아요. 이거 이제 제곱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이거 x의 제곱이 되니까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자, 요 모양이 되고, 이게 이제 플러스 되니까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자, 요게 되고 이제 요거의 dx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요거 없어지죠. 지금 요거 이렇게 이게 없어지고, 나머지가, 자, 4파이에 0에서 r까지, 요것도 그냥 r로 나오죠. 그러니까 r의 dx다. 이렇게. 요것도 이제 빠져줘도 돼요. 따라서 요 값이고, 여기에서 4파이 r도 뽑아내죠. 그냥 x잖아요. 이거 0에서 r까지니까 그냥 r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이제 얻어낸 식인데, 이렇게 이제 공면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때는 이제 4파이, 4 곱하기 파이의 r 제곱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지 않냐. 요건데, 요것도 좀 공면에 대해서 이제 요걸 좀 알고, 요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참고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구의 부피는 9죠. 9.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건널비는 어떻게 되죠? 요거 미분한 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나오죠. 자, 이런 내용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 두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도 한 가지쯤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은 더 좋겠죠. 자, 그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fx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음함수 위쪽만 지금 쓴 거죠. 반원을 써놓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에 이게 지금 x 대신에 kx가 들어간 거예요. k는 0보다 크다고 되어 있고, 자, 이 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반타원이죠. 이게 반타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표현해 봐라. 지금 이제 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기하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봐라, 이제 이 내용인데, 요거는 요 내용도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에 들어갈 건, 일단 이걸 풀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의 제곱이고요. 이게 이제 x 대신에 이제 kx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니까 첫 번째 쪽에 있는 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y 제곱이 이제 r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요걸 이제 정리해 주면은 요게 k 제곱의 x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타원을 하면 이게 조금 편한데, 요거 r 제곱으로 나눠주고
x의 제곱만 남겨놓으면 이게 밑으로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k분의 r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이 되고 여기가 이제 r제곱분의 y제곱이 돼서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원도 똑같죠. 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원의 모양도 이게 원래 이제 r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이게 r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같으면 원인 거예요. 원. 지금 이 부분은 다르잖아요. 원래 타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래 원에서 한쪽으로 좀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x축 y축을 한쪽으로 찌그러뜨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 식이고, 타원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거죠. a제곱 x의 제곱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 되는 꼴이고요. 자, 요때 이제 이 타원의 형태는 0이 나오는 형태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이런 경우가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왜 그려지질 않죠? 여기 이제 만나야 이게 딱 그려지거든요. 잠시만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게 지금 자, 요걸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좀 그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됐네요. 자, 이런 모양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을 때에 여기 이제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축이 있고 y축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여기가 a가 되죠. 이걸 이제 장축이라고 하고요. 여기 단축이 이제 b가 되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b가 돼서 반지름을 b로 봤다면 여기로 봤다면은 늘어난 거죠. 반지름을 a로 봤다면 위쪽에서 좀 눌러서 지금 찌부러진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타원이에요. 타원. 중심은 원의 중심하고 똑같아요.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되는 경우인데 이게 딱 그 모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타원이다. 이제 그거를 얘기한 거고, 지금 x축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k분의 1만큼 어떻게 되어 있죠? k분의 1배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겠죠. 방금 설명했듯이 이게 반지름이었다면 이제 이쪽이 늘어나는 경우인데, 지금 이제 x 쪽에서 지금 요 모양이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타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죠? 요 부분이 마이너스 k분의 r이고 여기가 이제 k분의 r이 되는 거고요. 요 부분이 이제 r이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r이 되니까 k 쪽으로 이쪽이죠, 이쪽. x축이죠, x축. 자, x축에 대해서 k분의 1만큼 늘어났다고 보면 되고요. 이거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늘었는데 줄었는지 이게 k가 정확하게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반대로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놀려놓고 지금 여기가 만약에 이게 R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R이면 이쪽 양쪽 꼭지점이거든요. 이 양쪽 꼭지점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K분의 R이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K분의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양쪽, 그치? 따라서 이때는 이제 축소되는 거고 이쪽은 늘어나겠죠. 즉 K분의 1배만큼 된다.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이제 좀 타원을 알면 좀 더 쉬워질 텐데 미리 공부하셨으면은 이제 지오메트리에서 이제 기호 공부하셨으면 좀 편하겠죠. 자, 이런 경우고요. 자, 이거는 x축과의 교점이죠, 지금. x축과의 교점을 r과 k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 여기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y가 0일 때죠. y가 0일 때니까 x의 제곱이 이게 k분의 r의 제곱이 될 거고요. 따라서 k는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k분의 r이 되겠죠. 절편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 그리고 뭐 이게 좀 지저분한가요? 자, 요거 하고요. 원래 이제 답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거 한번 보여주고 요거만큼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마찬가지죠. 이게 dx분의 dy 값을 x하고 r하고 k 값으로 표현하는 것도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원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걸로 좀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걸로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저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보여주시면은 2k의 제곱에 x의 dx가 되고요. 그리고 2y의 dy가 0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바로 dx분의 dy는 이건 이제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필요 없고, 따라서 마이너스 y분의 k제곱의 x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x로 표현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y를 바꿔놓으면 되겠죠. 따라서 dx분의 dy가 되고, 마이너스, 여기 이제 y에 대해서 넘겨서 계산해주면 루트 값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r제곱이 되고, 그리고 k제곱에 x의 제곱, 이거 분의 여기 이제 k제곱의 x,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걸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 x축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하고 이제 똑같이 들어가는데, 360도만큼 회전하게 되면 얘에 대한 그 건널비 모양이 이런 꼴이다. 이걸 보여달라는 거였고, 자, 요거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A는 아까 뭐였죠? 2파이였죠. 그리고 지금 X축 둘레로 이걸 이렇게 이제 돌려놓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란 얘기예요. 자, 2파이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k분의 r에서 k분의 r이 되고요. 그거에 뭐였죠? y였죠? y. 그리고 이제 y 값이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요거 어디 갔죠? 여기 요거 쓰는 거예요. 요거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y가 있고 루트에 요거 써주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y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아까 이제 요게 이제 y잖아요. 따라서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의 x의 제곱이죠. 요거 하고 곱하기 루트에 뭐였죠? 1 플러스 dx분의 dy, 이제 이거였죠.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을 제곱을 해라. 그러니까 원에서 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죠. 지금 여기 이제 k가 들어가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k 제곱의 x가 되고요. 요거의 제곱, 이거의 dx가 되죠. 이렇게. 자, 이거를 해주는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 폼을 갖춰라 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요것도 바꿔주셔도 되는데 2파이의 폼으로 하라겠기 때문에 그냥 이거 놔두면 되겠죠. 요거는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나요? 정리를 좀 해주면 2파이의 요것도 원래는 0에서부터 k분의 r까지 이제 4파이로 바꿔놔도 되는데, 자, 요거고요. 그럼 계산할 때 바꾸면 되겠죠. 자, 요 부분도 여기가 지금 루트의 요 값이고, 요게 이제 제곱이 돼서 다시 루트가 되니까 요게 사라져 버리죠. 요게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r제곱 마이너스 k제곱의 제곱이 되고, 여기 이제 x제곱이 되잖아요, 여기가.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요거를 이제 여기가 이제 k의 4제곱이 되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없어지질 않네요, 이게. 그쵸? 따라서 루트가 되고요. 자, 이거 이제 통분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r제곱이 되고요. 요게 이제 k 4제곱 빼 x제곱, 요게 k제곱 마이너스 k제곱에 x제곱이 되니까, 그러면 플러스 k 4제곱 마이너스 k제곱의 x의 제곱이 되죠. 요거의 dx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굳이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했어요. 그게 이제 네 번째까지였고요. 자, 이 다섯 번째는 지구에 대한 거를 이제 타원으로 이제 보겠다는 거고요. 자, 이때에 이게 지금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해서 돌리겠다는 거죠. 이거를 회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북극에서 남극까지를
회전축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회전을 시킨다는 얘기고요. 지구가 원래 이제 똑바로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옆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때에 노스폴에서 사우스폴까지가 이제 이만큼이고, 그리고 적도 부근의 지름이 이거다. 자,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R하고 K에 대해서 뭐 알맞게 지금 선택을 하셔서 지구의 건널비죠. 지구의 건널비를 구해 보십시오. 이건 이제 밑에는 이제 표현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이 내용인데,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걸로 이걸 좀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뭐 이렇게 놓든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좀 써먹어야 되는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반지름을 이제 무엇으로 볼 거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네요. 이 뭘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돌리면 이거 건널비는 똑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리나 이제 이쪽으로 돌리나 이제 똑같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지구에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는 지구의 이 북극 남극을 x축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축으로 보고 그걸 이제 타원으로 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을 가지고 이제 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둥근 모양의 지구가 있다고 보고, 자, 옆으로 이렇게 놓여 있던 걸 이렇게 놓여 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극과 북극을 여기를 보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적도 부분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타원 모양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자, 이 모양에서 이제 반지름을 R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얘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6378이 나오나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요걸 이제 여기를 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뭐 뚱뚱하게 보든 뭐 낮게 보든 이제 크게 이제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가 좀 더 두꺼워지나요, 이게? 이게 그렇겠군요. 이게 좀 두꺼워지니까 이걸 좀 바꿔놔야 되겠죠. 뭐 다시 그려도 되고 이걸 돌려놔도 되는데, 이 부분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위로 이렇게 보죠, 차라리.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이게 또 지금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너무 홀쭉한데요? 너무 홀쭉하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봐주면 되겠죠. 이걸로 해서 우리가 이제 x축을 이쪽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y축을 여기에서 위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걸로 해서 자, 이제 6378이고, 자, 여기에 이제 요 값이잖아요, 요거. 요게 이제 이게 얼마죠? 12714라고 하는 값을 요걸 이제 k분의 r로 보면 되죠. 이렇게. 그죠? k분의 r로 보고 요거를 2분의 12714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게 6000 마찬가지 300이 되고요. 57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관계가 지금 우리 이제 x축을 이쪽으로 보는 모양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이게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여기가 6378이 되고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6378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여기가 이제 이게 북극 남극입니다. 이걸 남하고 이제 북으로 보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이걸 회전시켰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회전시켰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이 k 값도 표현을 해야 되겠군요. 여기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k 값 필요하니까, 자, 이때 k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 나눠주면 되죠. 이제 k분의 r 분의 r을 해주면 되고, 자, 이 값이 k가 되니까 6357분의 78 이제 요거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계산기 한번 쓰이는 거죠. 계산하시면 1.0033 뭐 이렇게 이제 나갈 겁니다. 자, 요 값을 잡아주고, 굳이 이건 필요 없죠. 요거 우리 k를 구하는 거 요걸로 표현해 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값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은 따라서 이게 이제 5번째인가요? 네. 지금 이게 이제 5번째. 자, 요거에 해당하는 식이고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2파이의 인테그랄 어디죠? 마이너스 6357에서부터 6357이 되는 거고요. 이때 루트에 이제 r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였으니까 여기 이제 대입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6378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자 이제 k에 해당하는 값은 복잡하잖아요. 이건 당연히 이제 계산기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357분의 6378의 4제곱이 되잖아요.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6357분의 6378의 제곱이죠. 자, 그거에 얘네들에 대해서 x의 제곱이죠. 그죠? 요거의 dx 요거 이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요 계산할 때 여기 이제 주어져 있는 식 요것도 굳이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는 2배의 0에서부터 a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쓰셔도 좋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2배가 되잖아요. 여기가 4파이로 되니까 자 고명을 하시는 거고 요거 이제 그냥 계산기 쓰시면 돼요. 계산기 쓰시면은 그 결과가 이게 억 단위가 나오죠. 이게 자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고요. 자 요거 이제 적을 때 여기 이제 유효 숫자를 4자리로 하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여기 4자리를 할 때니까 이제 반올림 하나 해주면 자 5점 이게 될 거고요. 억 단위였으니까 10의 8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예, 이제 계산기 이제 여기서 한번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많은 내용도 아닌데 뭔가 좀 이게 뭐 복잡해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림을 막 넣고 좀 이렇게 해서 복잡해 보이는 거라서 요건 이제 차근차근히 계산해 주시면 돼요. 특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요거 dx분의 dy 값을 이제 어떻게 계산했는지 자, 요거 좀 알려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계산식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계산한 그 요식이죠. 요거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 이제 r을 이걸로 둬도 되죠. 이걸로 두게 되면은 k 값이 이제 좀 작아지겠죠. 반대로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두셔도 되고 뭘 둬도 상관은 없어요. 뭘 둬도 상관은 없고 어차피 이게 건널비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똑같이 나오니까 만약에 이제 r이라고 하는 값을 예로 뒀다면 그러면 k분의 r을 예로 두고 반대로 계산해 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a 값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이거 뭐 x축으로 회전을 하나 y축으로 회전을 하나 이 지금 이 부분은 변함이 없죠. 이건 마치 럭비공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모양이라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작년 기출 문제에 여기 놓여 있는 이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아주 편한 형태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타원 넓이는 그냥 요거죠. 단축 길이. 요거 단축 길이거든요. 요게 긴 데를 장축 길이. 뭐 이게 반대로 놓여 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요거고 이 넓이 전체가 AB의 파이가 돼요. 넓이는 AB의 파이가 되고요. 자, 요 모양이니까 파이 R 제곱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런 관점에서 좀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하나 이제 미세하게 이제 실수만 안 하시면 되고 문제가 그렇게 다 주어져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다 주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여기에 이제 여기 놓여 있는 이 타원에 대한 거를 좀 알아두시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좀 더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 생각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왜냐하면 지금 여기 1번 답이잖아요. 이게 k분의 1배만큼 늘리고 줄어든다는 거 이제 원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그것도 네네 타원을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해지죠.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 계산하고 똑같으니까 앞에서 계산도 그랬고요. 단계를 밟아서 지금 계속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된 거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어져 있는 요거 이제 구난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뭐 되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상식 같아요. 공면에 대한 건널비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였고요. 요거는 이제 선이잖아요. 원뿔에 대한 그 내용이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좀 편하겠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상식선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각각의 의미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여기 이제 해둔 것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이 몇급수라는 것도 이제 없었으니까 요거 내용 가지고 좀 판단해 보시고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확인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수학적 기납법 다시 한번 또 나왔죠. 시그마에 대한 표현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네?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써내려가는 게 좀 길고 복잡하죠. 계산기도 많이 사용이 없고 문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5월달에 있는 것보다는 좀 쉽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영상을 이제 급하게 만들었는데, 급하게 만들다가 제가 이제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파이도 빠지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이 좀 없어서 그림도 좀 아쉽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사실은 이제 다시 찍은 겁니다. 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어, 시험 정리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영상 5월부터 11월까지를 저는 한 세트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리랑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